예,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25페이지부터 지금 나가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1번 참가인 소송의 피고지인에게도 허용된다. 공시송달이 허용되겠죠, 거기도. 그죠? 그 다음 2번 판결 정본에 의한 그렇죠. 효력이 발생한 뒤에 저럴 때는 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발생한 뒤에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기간이 진행된다. 송달의 효력이. 그죠? 뒤에는. 그래서 이게 틀린 질문이 되고 3번 보십시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군. 예. 4번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죠? 쌍방 부축석 효과가 발생한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죠? 부축석 했다고 해서 그 효과가 발생한다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또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십시다. 처분이 있은 후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 예컨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가 판명되거나 그가 출석한 때에는 재판장은 공시송달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취소가 아니라 공시송달이 이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유효하다면서, 그죠? 유효하다면서. 그러니까 취소할 수는 없고 이후에는 통상의 송달 방법으로 그냥 송달을 실시합니다. 그죠? 그 이후에는 유효한 공시송달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절차에서는 통상의 송달을 실시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옳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2번. 그렇죠. 그 전달한 때에 적법한 송달이 된다. 전달할 때는, 그죠? 다음 3번. 많이 봤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발소송달 하지 마라. 그 다음 4번. 교육감이 관장하고, 그렇죠? 교육감이 송달받을 사람이 된다. 교육학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 대표자 아닙니까? 그죠? 다음.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송달할 장소를 공시송달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야 하므로 알고 있으나 이외에 거쳐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못한 경우 2번 안 됐다고 그 공시송달하는 건 안 되겠죠, 그죠? 2번 1심에서 피고에 대한 판결의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후 피고 소송 대리인이 항소장을 제출했어. 1심 법원이나 항소심에서 공시송달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그런 게 아니다. 공시송달을 하기로 한 그 결정은 당의 신급에 한한 거예요. 그죠?
당의 신급에 한한 것이지 항소심에서 1심의 공시송달 명령을 취소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심급에 한하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항소심에서 1심에서 한 공시송달 명령을 취소한다? 옳지 않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죠? 다음 3번. 2회 이후에 공시송달 개시한 다음 날부터 즉시 기간 진행. 4번. 그죠? 이때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야. 그죠? 전에 영수증 받은 때. 그거는 맞아. 맞는 말이에요. 그죠? 후회라면은 영수증 받은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이 효력이 발생한 그 시점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영수증을 받았어. 그럼 이때 영수증 받은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맞다. 다음 문제도 또 계속 그게 나온다. 8번 보니까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그러는데 1번에 바로 나오잖아. 그죠? 뒤에 수령 일자로부터 이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죠? 바로 답이 골라졌습니다. 그 다음 2번 그러죠? 심급에 한한다고 그랬죠. 그죠? 상소심에서는 전심의 공시송달 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 공시송달 명령은 심급에 한한다. 앞문제에서 항소심이 1심의 공시송달 명령을 취소하는 게 틀린 것이다. 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죠? 3번 소명 부족이나 소재 판명 등 당사자 신청 기각하면 신청인은 통상의 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통상의 항고로는 불복할 수 있으나 공시송달에 대해서 신청을 허가하는 재판. 허가했는데 무슨 당연하죠. 그죠? 다음 4번 명령조차 없이 실행한 절대 무효. 맞다. 문제가 좀 그렇다. 그죠? 요 답지문 하나 만들려고 들러리 지문들을 그죠? 이거 들러리 지문들이 좀 궁하셨어. 다음 문제 보십시다. 아깝게 8번이고 네, 9번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렇죠? 이러한 제도에서 공시송달이 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죠? 송달받을 사람에게 형평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야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유가 그죠? 대부분 자신에게 송달이 왔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과소송달하고 공시송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2번. 예, 공시송달에서 송달 불능은 요건이 아닙니다. 그죠? 송달 불능은 요건이 아니다. 공시송달에서 다른 어떤 그죠? 그 고유한 요건이 있죠. 그죠? 명문 규정에. 그런데 송달 불능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 3번. 그렇죠? 상소심에서는 전심의 그 공시송달 절차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원용할 수 있겠죠. 다음
이 문장 계속 나온다. 그죠? 요건이 안 돼도 재판장이 명령했으면 유효하다. 그렇게 정리하시죠. 요건이 없어도 재판장이 명령했으니까 유효하다. 좋다. 다음.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그죠? 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 송달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왜? 이거는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때에는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되지만 수령하고 소극적으로 예?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 송달은 받는 거잖아. 그죠? 그쪽이 이쪽에서는 송달을 하는 거지만 그죠? 송달을 받는 수동적 의사표시의 수령의 행위는 그중 한 사람에게만 하면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사망하였고 달리 대표도 없어. 그때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을 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저런 경우는. 그죠? 대표자도 없고 그 대표자 정해지지도 않았어. 공시송달하면 뭐 어쩌겠다는 거야. 투명인간을 상대로 어떤 재판 행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 3번. 송달 영수인의 사무원. 예, 맞다. 4번. 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그 무효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해야 돼. 그죠? 모르고 그래도 마찬가지다. 가장 틀린 것은 다음 문제 또 보십시다. 가장 틀린 것은 1번이 가장 틀렸네.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지급명령이나 이행공고결정 이런 거죠. 할 수 없다는데 독촉 절차라고 그러죠. 그죠? 독촉 절차에는 공시송달 하지 말라. 바로 답을 찍을 수 있는데 2번도 봅시다. 맞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서 공시송달은 재판장의 명령입니다. 재판의 형식이. 그 다음 3번. 보관하고 사유를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공시송달은. 4번. 수없이 나왔습니다. 유효하다. 다음 문제 또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죠? 대표자의 주소 고소 여기다 한다. 2번, 그렇죠. 송달받기를 거부는 해.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럴 때 유치송달하는 거예요. 그죠? 요 3번 보니까 원칙적으로 송달 시시기간은 이분들이다. 그죠? 그 다음 4번. 여건 불비대했음에도 뭡니까 이거? 송달이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죠? 확정되지 않고 기판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고요. 왜? 이 경우에도 송달 유효하다니까요. 그 얘기야. 그죠? 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어. 틀린 질문으로. 봅시다. 다음 문제. 잘못된 것은 그렇습니다. 1번. 그죠? 많이 나왔다. 그죠?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명령이군. 예, 명령이군. 2번. 영향이 없다. 송달은 유효하다. 3번. 이런 방식으로 한다. 질문들이 너무 많이, 그죠? 그 다음 4번 보니까 첫 공시송달이냐 그 뒤에 공시송달이냐를 불문하고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게 아니라 그 뒤에 공시송달, 이거는 바로 그 다음 날이잖아. 그죠? 다음 문제 보십시다. 틀린 것은 예, 1번 계속 나왔죠. 그죠? 2번 항소장이 제출되었답니다. 추안인지 뭔지 하여튼 간에 항소장이 제출돼,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항소심의 2심의 공시송달 명령을 취소하지 마라. 왜? 공시송달 명령은 심급에 한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1심에 내린 공시송달 명령을 취소한다? 틀린 질문으로 계속 나오죠. 그죠? 이게. 그 다음 3번. 이게 맞는 말이다. 그죠?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이 사람이 법원으로 찾아와 가지고 그때의 불변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이 되느냐?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그 날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실제 수령일자가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수령일자부터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공시송달 명령을 영수증을 수령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공시송달 명령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이 말이 맞아. 그죠? 근데 뒤라면서 그때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 요때부터 진행하는 거지. 요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실제 수령일자부터. 4번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저 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재판장의 명령으로 한다. 몇 번 앞에서 그죠? 보았던 질문입니다. 그 다음 문제 또 보실까요? 공시송달 문제 참 많습니다. 그죠? 틀린 걸 골라봐라. 1번 그렇다. 금방 공부했다. 그죠? 2번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이 아니라 공증인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거를 공증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 봤으니까 정리하시죠. 그 다음 소장의 당사자 표시란 이외에도 청구 원인의 기재 내용,
보니까 근무 장소가 나타나 있어. 그러면 거기다가 해야지 곧바로 공시송달하지 말라. 예, 실무 지침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서류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죠? 이미 발생한 공시송달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 그 문장과 비슷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죠?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뒤냐, 그 전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명령서를 수령하고 영수증 교부한 때냐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죠? 서류 교부는 사실행위라는 거죠. 그죠? 다음 문제. 1번. 첫 공시송달은 2주다. 외국에서는 2월이다. 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다음 날부터. 맞는 말입니다. 2번. 공시송달 하다가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행해지는 명령은 취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다시 그 사람에게 공시송달을 하려면 새로운 공시송달 명령의 절차가 필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3번. 저런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4번 보니까 또 그거네. 그죠? 후에 영수증을 받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공시송달, 또 공시송달입니다. 예.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바로 보이네, 그죠? (1번) 보십시다. 그러죠.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방법이다. 맞는 말이다. 그 다음 2번. 그쵸? 취소하고 그 후 다시 소재불명이 될 때에는 발송송달이 가능하다. 그렇다. 4번. 수없이 본 문장이다. 그죠?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네, 이제 드디어 공시송달 문제가 17문제나 되었는데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송달이 끝난 건 아니죠. 송달은 계속됩니다. 송달의 하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십시다. 많이 봤는데 그죠? 공시송달에서 2주 같은 당사자 그 뒤에는 다음 날부터 많이 봤습니다. 맞는 말이고
2번 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 정본 송달의 하자, 그건 이익권, 책무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큰일 나, 그죠? 항소기간, 제기기간, 항소 제기의 어떤 기산점이 되는데, 그거를 소송 절차 임의 규정 위배라 해가지고 이익권, 책무권의 상실의 대상이다. 그거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 공동대리에서는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그 다음 4번, 경찰관서의 장에게. 다음 문제 또 보십시다. 1번, 정상송달, 전송 후 반송물. 이렇게 표기된 반송우송물은 송달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가 아니라 이 정도는 송달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정상 발송, 전송 후 반송물, 이런 표기된 반송 운송물 같은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저 정도는 송달된 걸로 봐준다. 송달의 효력을 그거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우리 판례 입장. 그 다음 2번. 그죠? 전달한 때에 적법한 송달이 된다. 3번. 금방 본 지문인데, 그죠? 금방 봤습니다. 기일 통지서 송달이 무효니까, 그죠? 기일 혜택 효력 생기면 안 되겠죠, 그죠? 나 예, 이제 드디어 기나긴 송달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소송 절차에 정지해가지고 중단, 중지 했는데 우리는 주로 중단을 많이, 그죠? 다루죠. 소송 절차 중단. 중단에 대해서 사망, 합병 등으로 소송 절차 가다가 일방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게 됐어. 그러면 다른 수개권자, 중단됐으면 이어받는 사람을 수개한다고 그럽니다. 소송 절차를.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지금부터 지문들을 한번 보십시다. 1번. 그죠? 민소법 맨 앞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죠? 당사자 표시정정. 이런 경우에. 여지가 있다. 그죠? 소재기 전 사망, 그 후에 판명, 수개 신청은 표시정정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 2번. 대표권 소멸은 통지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통지가 있어야 그 다음에 중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대리인 사망, 법정 대리인이나 소송 대리인 사망하거나 대리권이, 그때는 중단 사유가 아니죠. 그죠? 소송 중단 사유가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대표이사 변경 됐어도 대리인이 있다면서요. 중단되지 않고 대표이사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제출한 수개 신청은, 그렇죠. 그 수개 신청은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으로 봐줘야 된다. 맞다.
다음 문제입니다. 1번 법인이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된 데는, 그죠? 청산법인으로 존속합니다. 그때는 중단되진 않지만 청산 절차를 받지 않고 소멸된 경우에는 중단 사유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 다음 2번 선정 당사자 일부라면서 일부 때는 중단 사유가 아니죠. 나머지 선정 당사자 일부라네. 전부가 사망 또는 자격 상실이 돼야지 일부에 대한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 3번 소송 대리인은 수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당연히 신당사자의 소송 대리인이 되며 판결의 효력은 그 사람한테 미친다. 4번 갑과 을 간의 소송에서 을이 사망, 갑도 수개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 당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중단 사유 계속됩니다. 소송의 중단. 예. 당사자 쪽에 소송 대리인이 있을 때 그때도 중단이 발생하는 사유가 있으니 이러한 사유들은 소송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 그죠? 근데 파산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 파산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있어도 소송 중단이 발생합니다. 그죠? 다음 문제도 그 밑에 보십시다. 같은 문제, 그죠?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중단되는 것은, 그죠? 당사자의 파산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제소 당시에 이미 사망한 당사자, 당연히 그 판결은 무효겠죠. 그죠? 제소 당시에 소재기 전에. 그죠? 2번 이혼 소송 중에 한쪽이 사망해서 종료되는 거죠. 그죠? 이혼 소송은 일심 전속적 권리 아닙니까? 그죠? 누가 상속받아서 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부모가 이혼하는데 뭐 자식이 대신 말이 안 되죠. 그죠? 일심 전속적 권리를 가진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다. 예, 이 당사자 일구조가 소멸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소송 종료 선언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됐어. 그때도 당연 무효가 아니라 요거 읽고 갑시다.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인데 예, 아까 그 3번 그 판결은 당연 무효라 할 수 없고 이유가 이겁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확정 전이면 상소, 확정 후면 재심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주관식 시험 치실 때 아마 답안지에 쓰는 문장일 겁니다. 이것도. 그죠? 요즘에 주관식 시험에 중단 사유 잘 납니다. 주관식 기출 문제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7, 18 계속 내고 계신 것 같아. 그다음 이거 안 했죠, 그죠? 소재기 전 사망
그때 수개 신청은 표시정정으로 보아준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답은 이거였죠. 그죠? 다양한 뭐가 아니라는 거. 그죠?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또 가시죠. 사망한 경우, 당사자 사망한 경우 소속법적 효과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십시다. 변종 이후에 사망했어. 변종 이후에 사망했을 때 수개 절차 없이도 판결 선고할 수 있으며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표시한 기판력은 상속인들에게 미친다. 그렇다. 맞는 말이다. 2번. 중단된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때 개별적으로 수개하여도 무방하다. 맞습니다. 그죠? 반드시 전원이, 공동상속인 전원이 수개 신청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3번. 대리인이 있어가지고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소송 수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들의 중단돼가지고 소송 대리인이 있어가지고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아. 그래도 수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4번. 그죠? 아까 본 그 문장이다. 당연무효를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서 확정 전이면 상소, 확정 후면은 재심에 의해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렇다. 다음 문제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그렇죠. 그죠? 상대방도 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일부가 한 수개 신청 할 수 있다. 3번.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의 형식으로 들어왔어. 그렇지만 그 실질이 중단되었을 때 수개 신청이다. 그럴 때면 수개 신청으로 보아줍니다. 이유 있는가? 수개 신청이 직권조사 사항이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1번 보시면 또 같은 문장이에요. 그죠? 같은 문장이에요. 절차상 이 법은 있어. 아까 우리가 주관식에 쓴다는 판례, 사망에 의한 소송 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되었어. 절차상 이 법은 있어. 그죠? 그렇지만 당연무효는 아니고 요만큼, 그죠? 맞는 말입니다. 길게 돼 있지만 옳지 않은 것은. 그 다음 2번. 보조 참가인이 사망해서 중단될 이유가 없겠죠. 그죠? (3번) 대표자 직무집행 정지됐어. 대리인이 있어. 근데 그때는 중단되지 않아. 근데 하지만 종국 판결이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왜? 신급 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4번. 소송 수개 신청의 적법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했죠. 조사 결과 수개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는 기각하여야 하고 이유 있을 때는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이후에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것을 맨 끝에다 두셔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끔 다 읽게끔 만든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옳지 않은 것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이제 또 옳은 것은 그랬네. 옳은 것은 1번부터 볼까요? 수개 신청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해야 한다. 전국 판결의 송달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중단이 될 때는 판결을 한 법원에 신청한다. 원심법원이란 뜻이죠. 해석되나? 판례는 맞습니다. 상소심에 해도 되고 원심에 해도 되고 옳은 것은 이게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중단 사유가 생긴 당사자의 새로운 당사자 또는 새로운 소송 수행자가 할 수 있으며 상대방 당사자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2번 3번 서면으로 하는 건 맞다. 소명자로 붙여야 된다. 맞다. 근데 통지할 필요가 없다. 통지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4번 변정 후에 중단 사유 없으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죠. 그죠? 선고되었다면 무효이다.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정지 효과. 몇 문제만 더 풀고 또 갑시다. 효과, 절차 정지의 효과 됐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통지한다고 그랬죠. 그죠? 통지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2번. 중단되었다가 중지되었다. 이거 두 제도를 합쳐서 정지라고 해. 그죠? 중단되었다가 소송이 그때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 진행되나 중지되었을 때는 다시 소송이 남은 기간만 이게 아니라 이때도 역시 전체 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그죠? 남은 기간만 새로 진행한다가 아니라 전체 기간이 다시 새로이 진행된다. 중단, 중지 둘 다 소송조차 정지라고 합니다. 효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문장이고 3번 비법인 사단 대표자 대표권 소멸한 경우 이때는 중단 맞죠. 그죠? 그렇지만 대리인이 선임돼 있어 곧바로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이런 경우 제출한 소송 절차 수개 신청이지만 표시정정으로 보아주겠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렇다. 별도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우니까. 4번 이겁니다. 그죠?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한다. 이유 없을 때는 기각하지만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별도의 재판을 함이 없이 그대로 다음에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그 다음
각각 사이의 소송 계속 중에 피고 의뢰 사망, 의뢰 상속인으로 병정 무가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의뢰에 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 맞다. 2번 의뢰에 대리인이 있어 중단되지 않은 경우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지 아니한 채 을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더라도 그죠? 상속인에게 미친다. 3번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번 나옵니다. 4번 갑도할 수 있다. 상대방 당사자도 의뢰 상속인 이 사람을 위하여 수개 신청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중단, 중지 그런데 정지라는 단어를 자꾸 씁니다. 문제에서는 그죠? 보십시오. 정지 이랬잖아요. 그죠? 중단, 중지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예. 다음 1번 보십시다. 옳은 것은 변정 후에 중단 사유가 생긴 때에는 수개 절차 없이 판결 선고할 수 있고 대리인 유무에 관계없이 종전 당사자를 그대로 표시하면 된다. 그렇다. 2번 인용 결정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이유 없을 때는 기각 결정하지만 이유 있을 때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소송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3번 실종 선고의 경우에도 중단되는데 이때가 아니라 중단되는 시점은 실종 선고 확정 시. 그죠? 이 시점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소재기 전에 사망했다도 후에 판명됐다면서 그러면 중단 사유가 되겠죠. 그죠? 소재기 전에 사망했다. 중단이 될 이유가 없죠. 선고돼도 당연 무효의 판결이고 그죠? 소재기 후 변종 전의 문제입니다. 중단 수개의 문제는 소재기 전에 이미 사망했어 중단 사유가 될 이유가 없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길게 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또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